자, HLB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 대표 돌아왔고요. 현재 시간이 오후 4시 43분인데 먼저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먼저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자, HLB가 오늘 마이너스 3% 하락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계속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자, 우선은 지켜줘야 되는 자리들을 계속 깨트리고 박스권 하단을 뚫고 내려갔습니다. 자, 딱딱도사가 뭐라 말씀드렸죠? 박스권 하단을 뚫었을 때는 뭐요?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즘 세력들이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어떻게 발전했어요? 원래는 깨지 말아야 될 자리를 한 번씩 딱딱 깨줍니다. 그죠? 계속 이 자리를 지켜왔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자, 심리적으로 이 자리는 뭐예요? 주주들이 이 자리를 지켜줄 거라는 심리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어 있는 자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심리를 깨트리고 이 자리를 이탈시켜서 음봉을 만든다는 거는 주주들의 심리가 어떨까요? 멘탈이 나가겠죠. 그죠? 아, 여기 계속 지켜줬던 자리인데 여기마저 깨트리네. 주가 더 밀리는 거 아니야? 왜냐면 우리가 차트를 기본적으로 공부를 했던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차트 공부할 때 지지 라인과 뭐요? 저항 라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 지지 라인이라는 거는, 그리고 저항 라인이라는 거는 주가가 형성이 되면서 그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이 만들어져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매물대. 그 주가가 형성이 된다는 거는 매물대가 쌓여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받아주는 힘이 있는 거고 여기서 눌러주는 힘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 주면 좋겠지만, 이렇게 요새 세력들이 일부러 이런 자리 깨트린다는 거예요. 일부러.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 제가 같이 분석하고 있는 하나오션이 있는데 얘도 제가 분석하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오션은 작년 7월 달에 제가 추천해 가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 박스권이 존재했습니다. 박스권. 특히나 52주 신고가를 달리고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52주 신고가는 20일 이평선을 깨면 안 됩니다. 그죠? 저도 과거에 한 10년 전, 15년 전에는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요새는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21선 깨더라도 일단 봐야 돼요. 그죠? 모멘텀이 살아있으면은,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 투자에 대한 목적이 살아있으면은 차트가 깨져도 본다. 그리고 깨졌을 때가 오히려 찬스다. 매수 타이밍이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깨지고 나서 원래는 안 깨져야 되는 자리를 깨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갑니다. 그죠? 이런 자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HLB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가가 빠진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연연해 할 필요 없다. 왜? HLB 그 재료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재료가 살아있다. 우리가 투자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 결국에는 리보세라님 FDA 승인이에요. 간암 1차 치료제 승인. 그리고 승인 이후에 확장성. 그죠? 근데 그 재료가 지금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단 말이에요. 다만 지연이 되고, 그죠? 몇 번의 CRL을 2차까지 받긴 했지만 아직 HAB와 항소제약이 포기하지 않았다. 아직까지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어떤 이유들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세력들이 고의적으로 빼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매수 타이밍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오히려 지금 자리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빼고 나서 이런 자리에서 급하게 올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요새 많이 나오는 패턴들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HLB가 이번에는 다를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자, 오늘 증시가 빠진 이유들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증시도 빠지고, 그리고 HLB 주가도 무너지고. 자, 이런 이유에 대해서 제가 오늘 속속들이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우리가 주가가 빠진 이유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대응 전략들을 꾸며갈 수 있고, 또 시나리오를 맞게, 그죠? 시나리오에 맞게 정확한 대응들을 해나갈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요. 영상 시작 전에 딱딱 주식 채널 아직 구독을 못 누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HLB는 제가 지속적으로 이 영상들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가족분들 안전한 실시간 대응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HLB 제가 지금 대응한 지가 2022년 5월달, 3년하고도 2개월이 돼가고 있죠. 3년 넘게끔 우리 가족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그죠?
그동안 저랑 오랫동안 함께 하신 HLB 주주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최근에 또 제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우리 HLB 주주분들께 저도 요새 힘듭니다. 왜? 계속 주가가 빠지니까 저도 영상을 찍는 와중에 분석하는 와중에 새로운 내용들이 안 나오고 주가는 빠지고 우리 가족분들 중에서 또 안티들은 또 댓글로 욕하고 이러면 저도 지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저는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그죠? 왜냐면 우리 HLB 주주분들 제가 지금 팔라고 하면 팔 겁니까? 안 판단 말이에요. 왜? 모멘텀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도 매도 사인을 안 드리고 있지만 그죠? 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라는 어떤 표현으로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기적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정말 끝끝내 성공적인 투자를 하겠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를 많이 지지해 주시고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 HAB 영상을 보시면은 제 영상이 기본 조회수가 5천에 많이 나올 때는 1만에 가까이 나와요. 그죠?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제 영상 눌러보시면은 지금 보고 계신 영상에 더보기 버튼이 있을 겁니다. 설명란에 더보기 버튼. 제가 우리 가족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더보기 버튼 눌러보시면은 딱딱 주식 구독자 전용 혜택 신청하기 메뉴를 만들어 놨어요. 링크를 제가 걸어 놨습니다. 자, 이게 뭐냐? 우리 HLB 주주분들과 딱딱 주식 가족분들에게 전용 혜택, 구독자 혜택을 제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링크를 눌러보시면은 딱딱도사 김대표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 신청서 페이지가 나와요. 이게 뭐냐? 아래에 이용하고 싶으신 무료 혜택을 선택 후 양식에 맞게 작성해 주세요.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라고 써져 있죠. 자, 그래서 이용하고 싶으신 무료 혜택을 선택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가족분들에게 제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것들을 기호에 맞게 제가 전부 다 선택하신 거를 보내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초대형 호재 종목 받기. 이건 뭐냐? 자, HAB 주주분들 굉장히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조금만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고, 자, 초대형 호재 종목 받기는 제가 급등주, 추천주를 드리는데 그냥 단기 급등주가 아니라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그 이상까지도 쭉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죠? 계속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찾아서 드립니다. 결국에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겠죠? 자, 제가 1월 달에서 3월 달 1분기 때 어떤 종목 드렸습니까? 바로 K뷰티 관련주 드렸습니다. 화장품 관련주. K뷰티 드리면서 제가 3월 12일 날 추천했는데 API가 한국콜마 드리면서 전부 다 급등이 나왔습니다. API 같은 경우는 110% 넘게 급등이 나왔고, 자, 작년 2024년 4분기 10월 달에서 12월 달 어떤 종목 드렸습니까? 원전주 드렸죠. 원전주. 자, 원전주는 두산에너빌리티, 한정기술 뭐 이런 종목 드렸는데 두산에너빌리티가 250% 넘게 급등 나왔습니다. 대박이 났죠? 11월 4일인가 드렸을 거예요. 자, 그리고 작년 3분기 2024년 3분기 7월에서 9월달 뭐 드렸어요? 조선주 드렸습니다. 조선주. 그죠? 조선주는 아직까지도 제가 추천하고 있고 하나오션은 아직도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말로만 떠들지 않습니다. 제 텔레그램 가족방 보시면은 제가 추천했던 내역들을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위로 올려보시면 실제로 제가 추천했었던 2024년 11월 4일 그죠? 작년이죠. 두산에너빌리티, 한정기술, 우진엔텍 세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원전 에너지 관련주 주목할 필요 있다 이러면서 SMI 관련주를 드렸죠. 자, 어떻게 됐습니까? 추천 이후에 두산에너빌리티, 한정기술, 우진엔텍 고점까지 227%라고 되는데 이 이후에 더 올라갔습니다. 250% 이상까지 올라갔고 한정기술 70% 이상까지 올라갔습니다. 우진엔텍도 30% 이상 상승 나오면서 대박이 났다라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을 제가 드렸다. 아직까지도 제가 홀딩 의견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올해 1분기 때 뭐 드렸다고 했죠? 3월 10일 K뷰티 유망 수혜주를 드렸죠. 그죠? 화장품 관련주. 자, 어떤 종목 드렸습니까? 제가 종목을 뭐 여기다가 클래시스, 휴젤, 코스맥스도 드렸지만 종목을 두 종목으로 좁혀 드렸어요. 뭐냐? 한국콜마와 APR로 좁혀 드렸죠. 대박이 났죠. 그죠? APR이 몇 퍼센트? 최근에 또 올라갔는데 여기에는 지금 109%, 한국콜마 49%라고 적혀 있지만 APR이 120% 넘게 급등 나왔습니다. 더 올라갔어요. 한국콜마도 50% 넘게 올라갔고요.
자, 저는 이런 이미지 같은 거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미지 뭐 조작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짓 안 합니다. 자, 보시면은 저는 실력으로 다 증명한다는 거예요. 검색해 보시면은 뭐예요? 다 나오죠. K뷰티. 그죠? 3월 12일 검색하면 다 나와요. 이거 눌러보시면은 정확하죠? 3월 12일. 그죠? 다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죠. K뷰티 유망수혜주 공개합니다. 한국콜마 APR. 전부 다 추천드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APR. 제가 화장품 여기다 관심 종목 등록해놨죠? 그죠? APR. 엄청나게 올라갔죠. 3월달이 이때예요. 이때.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한국콜마도 엄청나게 올라갔고 그 밖에 뭐 코스맥스 같은 것도 같이 드렸는데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꾸준하게 제가 드렸다는 거예요. 뭐 그 밖에도 어디 갔냐? 위로 올려보시면은 또 조선주. 그죠? 조선주. 하나오션 뭐 현대 HD 현대, 삼성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드리면서 전부 다 급등 나고 이때 2024년 7월 달이었어요. 그래서 텔레그램 방에 지금 입장하신 분들이 1250명 정도 되고 입장 요청건이 200건이 또 넘게 들어왔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텔레그램 방에서 대응을 받고 있고 중요한 거는 이 초대형 호재 종목에 대해서 이번에 2분기 때 6월 달이죠. 지금 6월 달. 4월에서 6월 제가 드리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6월이 지금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하면은 7월에서 9월 사이 10월까지도 강력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300% 이상 급등 나올 수 있는 초대형 호재 종목을 제가 두 종목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체크하시면 되겠고 터치하시거나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텔레그램 입장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보셨지만 제가 종목을 드리고 나서 이 종목에 대해서 결국에는 매수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홀딩 할 것이냐 아니면 매도할 것이냐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의견들을 텔레그램 방에 전부 다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방에도 웬만하면 입장하시는 게 좋겠고, 그죠?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대응을 받고 있고 이렇게 홀딩 의견, 매도 의견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대로 보고 따라오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죠? 만약에 텔레그램 입장을 신청하신 분들은 텔레그램 아이디 또는 성함을 여기다 입력해 주셔야 돼요. 대부분 성함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나는 닉네임으로 따로 설정했다 하신 분들은 닉네임 적어주시면 되고, 자, 왜냐면 입장 요청권 보시면은 이렇게 이름 또는 닉네임으로 들어와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거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성함이나 닉네임을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겠고, 자, 급등주 검색식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제가 1일에서 일주일 이내로 단기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포착할 수 있는 검색식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5에서 10%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또는 많이 올라갈 때는 20% 이상까지도 일주일 이내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포착할 수 있는 검색식이에요. 자, 검색식 보시면은 용승천 수달 검색식입니다. 그죠? 용승천 수달. 자, 이게 지난주 금요일날 두산 로보틱스를 잡았거든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죠. 오늘은 떨어졌죠. 자, 두산 로보틱스 지난주 금요일이 언제였냐면 바로 이때입니다. 이 자리, 바닥자리. 여기서 용승천 수달이 매수 타이밍 잡았어요. 그리고 이 용승천 수달에서 언제 없어졌냐? 바로 이날, 어제요. 어제 음봉 캔들에서 없어졌어요. 제 영상 어제 보신 분들이 기억나실 거예요. 어제 음봉 캔들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없어졌는데 제가 종목이 여기 들어오면 뭐 매수 타이밍, 종목이 없어지면은 뭐 매도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목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두산 로보틱스 바로 빠지죠. 그래서 여기서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종목이 없어졌으니까 이때 매수해서 이거 몇 퍼센트예요? 그죠? 이런 종목들을 포착한다. 그리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어제부터 엊그저께부터인가 잡혔어요. 이거 한번 볼까요? 한국전력? 그쵸? 엊그저께. 그죠? 이때부터 한국전력 잡았어요. 매수 타이밍이라고. 계속 올라가죠. 그죠? 오늘 새롭게 편성된 게 아마 코오롱 인덕. 자, 이것도 아마 어제 엊그저께 편성된 것 같아요. 여기서 안 잡았을 리가 없거든요. 이 검색식이 이런 자리 다 바로 잡습니다. 바로 포착해요. SKC 볼까요? 자, SKC는 오늘 잡혔네요. 이거 SKC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죠? 단기적으로. 좀 더 봐야겠지만 단기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왜? 오늘 잡혔으니까. 이게 잡고 나서 들어가도 단기로 5에서 10% 먹는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제가 하나 또 기억나는 게 있는데 SK 스퀘어라는 종목. 그죠? 이 종목. 이 종목도 지금 여기서 없어졌는데 어제 없어졌어요. 엊그저께. 그죠? 요쯤에서 없어졌어요. 종목이.
근데 이거를 매수하라고 계속 떴습니다. 이렇게 매수하라고. 주가 올라갔죠. 그래서 이 검색식만 있으면 우리가 단기로 수익 볼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다 검증이 끝났고 필요하신 분들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이북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책이에요. 전자책. 전자책은 주식에 대한 어떤 기초부터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 제 17년 동안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담아서 딱딱도사의 그런 맥점들을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정리해 놨어요. 그리고 하반기 유망 수혜 주가까지 같이 정리해 놨는데, 유망 테마주까지 필요하신 분들은 이북도 선택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선택이 다 끝나셨으면은 성함과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지만 제가 선택한 것들을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함과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시고, 자, 그리고 연락처를 적으실 때는 번호만 적으시면 돼요. 중간에 들어가는 이 짝대기 대시 하이픈은 빼주시면 됩니다. 그죠? 번호만 정확하게 적어주신 다음에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해서 전부 다 보내드릴 거고, 성함, 연락처 입력 끝나셨으면 유튜브에서 시청하시는 종목명 HLB 적어주시고 밑에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은 신청서 접수가 끝납니다. 그럼 제가 확인해서 무료 혜택을 전부 다 보내드릴 거고, 텔레그램방 신청하신 분들은 이 링크 밑에 보시면 딱딱도사 텔레그램 가족방 입장 링크가 있어요. 이 텔레그램방 링크 누르시고 조인 버튼까지 눌러주시면은 저한테 입장 요청이 이렇게 날라와요. 자, 이름이나 닉네임으로 날라오는데 신청서에 적혀있는 이름이나 닉네임을 확인해서 제가 한 분 한 분 입장 승인을 도와드릴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이렇게만 신청서 작성하시면 되겠고, 자, HLB를 본격적으로 보실 건데, 자, 아무래도 지금 증시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물론 HLB의 주가가 증시에 영향을 받는다 라고 100% 확신해서 말할 수는 없어요. 그죠? HLB는 재료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이오 산업은, 특히나 이 바이오 섹터는 다른 섹터, 다른 산업과 다르게 움직입니다. 왜? 뭐 반도체라든지 뭐 조선주라든지 또는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섹터들이 움직일 때는 뭐예요? 2차 전지의 뭐 성장성 뭐 이런 것도 보지만 뭐예요? 결국에는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은 반도체 주가가 올라가고, 조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은 공급량을 늘리면서 매출이 늘어나면서 조선주가 올라가고, 2차 전지 수요가 높을 때는 2차 전지가 올라가고, 결국에 시장의 관심도에 맞게끔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물건들이 많이 필요하냐, AI 때문에 반도체가 많이 필요해진 것처럼, 그죠? 전기차 때문에 2차 전지가 많이 필요해진 것처럼 그 수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바로 일반적인 산업의 흐름이에요. 근데 바이오 섹터는 전염병이 터지지 않는 이상,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터지지 않는 이상 수요가 꾸준하진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수요가 갑자기 몰리고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꾸준하게 그냥 암 환자들이 꾸준히 있는 거고 생기는 거고, 그러면서 이런 질병들이 계속 생기는 거고, 바이오 섹터는 없어져서는 안 되지만 그런 슈퍼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하진 않는다. 이런 전염병이 터지지 않는 이상.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바이오 섹터는 재료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재료에 의해서. HLB가 주가가 빠지는 거는 물론 시장의 어떤 영향을 받고도 있지만, 그죠? 시장의 영향은 지금 뭐 이란과 미국이 지금 계속 둘이 맞붙고 있고, 미국에서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결국에는, 그죠? 핵시설을 다 망가뜨려 놓고 일단은 대화를 요청했어요. 근데 핵시설은 망가뜨리는 게 맞죠? 그죠? 위협이 되니까. 그 이란과 또 이스라엘이 지금 또 한판 맞붙는다 뭐 이런 얘기 또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공습할 예정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불확실성이 있고 불안정성이 있습니다. 자, 물론 그런 게 있지만 HLB는 뭐 시장의 영향도 받고는 있겠지만 사실 재료를 기다리고 있는 거다. 7월달 미팅이 있고, 미팅 이후에 3차 NDA 신청이 있고, 3차 NDA 신청 이후에 클래스 1이냐 클래스 2냐가 있고, 그 다음에 CMC 결과값과 동시에 승인 결과값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텝 바이 스텝의 재료에 맞게끔 주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근데 지금 주가가 빠지는 거는 주가의 피로도, 그죠? 주가를 다시 올려놓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어떠한 내용이 없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7월달 타입 A 미팅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눌림목자리 나오는 거다.
매수세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하지만 이제 6월 달도 끝나가고 있고 7월 달 미팅 일정이 가까워질수록 주가는 회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트럼프가 다음 주 이란과 대화를 재개한다. 그래서 이란이랑 다음 주에 이야기가 잘 된다면은, 그죠? 지정 확정 리스크가 어느 정도 안심이 되고 해소가 되면서 증시가 급반등이 나오겠죠. 근데 이란이랑 대화가 잘 안 되면은 급반등이 안 나오겠죠. 주가가 오히려 무너지겠죠. 그래서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곡점이 될 것이고, 그리고 7월 달이 다가올수록 또 HLB의 타입 A 미팅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무력 충돌 곧 재개될 수도. 이거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증시가 어떤 좋지 않은 흐름에 있지만 HLB가 그런 증시에도 영향을 받고 있고, 그죠? 하지만 결국에는 HLB는 증시와 무관하게 그 재료, 타입 A 미팅 결과값이 긍정적 이런 내용들만 있다면은 이 빠진 주가에 대해서는 금세 회복하는 건 일도 아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박스권 자리가 원래는 49,000원, 49,000원과 6만원의 선을 그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 49,000원은 깨지면 안 되는 자리인데 깨트렸죠. 그래서 박스권 하단을 깨고 내려간 거예요. 자, 하지만 깨고 나서 이 자리 깼을 때 그때가 매수 타임입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수 타임이다. 그래서 내일까지도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금요일까지. 그리고 다음 주부터 트럼프랑 이란이랑 이야기가 잘 된다면 급반등이 나올 수 있고, 또 7월 달 타입 A 미팅 관련해서 일정이 다가올수록 6만 원짜리로 회복시켜 줄 거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타입 A 미팅에 대해서 이미 FDA로부터 부정적인 내용의 어떤 내용이, 그죠? 뭐 찌라시 형태로 부정적인 내용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게 흘러 들어가지만 않는다면은, 흘러 들어갈 경우에는 또 주가가 무너질 수 있겠죠. 그죠? 부정적 내용들이 만약에 있다면은 주가가 무너질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계속 무너지면은 7월 달 타입 A 미팅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주가가 만약에 계속 무너진다. 이거는 어떤 부정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7월 달 타입 A 미팅에 가까워지면서 다시 주가가 급반등한다면은 뭐요? 3차 NDA 신청이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거꾸로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HLB가 지금 힘든 어떤 시간들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를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우선적으로 3차 NDA 신청부터 들어가야 돼요. 그죠? 3차 NDA 신청하면은 제가 75,000원짜리까지는 뭐요? 뜰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75,000원 터치하고 다시 조정이 나올지라도 일단은 가야죠. 그죠? 일단은 가는 게 좋죠. 그래서 3차 NDA 신청이 먼저 진행이 되는 게 우선이고, 그 이후에 이제 승인을 논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승인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좀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 승인이 분명 쉽지는 않지만 이번에 항서제약과 HLB 또 항서제약과 FDA 간에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많은 의논을 했어요. 제가 이 PPT 자료를 보여드렸지만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자, 항서제약이 FDA에 보완 자료를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한 번 보낸 거죠. 항서가 FDA로 보완 자료를 보낸 거예요. 근데 FDA가 이거는 언론사의 보도가 처음에는 안 됐었지만 추후에 HLB 공식 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FDA가 항서제약으로 구체적인 보완 내용을 다시 보냈습니다. 결국에는 권고사항이죠. 권고사항을 통보했어요. 그리고 이 전에 뭐가 있었냐? FDA가 항서제약으로 뭐요? PAL을 보냈죠. 포스트 액션 레터. 그러니까 포스트 액션 레터를 보내고 나서 항서제약이 보완 서류 보낸 거고, 보완 서류. 자, 그 다음에 FDA가 항서제약으로 마지막 권고사항을 다시 보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항서제약이 FDA로 우리 다 조치됐어. 너가 권고한 내용은 다 완벽하게 조치가 완료됐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FDA한테 타입 A 미팅을 요청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번에는
왜 승인 가능성이 높냐? 항서제약이 그냥 한 번만 하고 보완하고 문제 없어 빨리 신청해 이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뭐가 문제인지 뭘 해결해야 되는지 그죠? 이런 것들을 속속들이 디테일하게 FDA랑 긴밀하게 협의를 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을 잘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커뮤니케이션에 어떤 문제가 몇 번씩 발생됐지만 이번에는 커뮤니케이션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타입 A 미팅 자체가 실질적인 승인 제도전의 시작점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실질적인 승인의 제도전을 하는 거다. 원래는 타입 A 미팅을 통해서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만 신청은 거의 따놓은 당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승인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어떤 내용들을 서로 의논해가는 단계가 올 것이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HAB가 지금 이 CG 인바이츠 내용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얘가 어딥니까? 캄렐리주맙의 총판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이에요. 그죠? 결국 항서제약의 국내 총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캄렐리주맙 병용요법에 대해서 미국 FDA 재심사 돌입한다라는 표현을 이 CG 인바이츠가 썼습니다. 이 CG 인바이츠는 항서제약과 긴밀하게 서로 내용을 주고받고 있는 사이예요. 왜? 총판이니까 국내 승인도 또 준비해야 되고 국내 승인에 관련해서 또 생산 인프라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항서제약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CG인바이츠가 HLB만큼이나 정보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CG인바이츠가 공식적인 내용으로 FDA 재심사 돌입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 의아할 수 있어요. 타입 A 미팅을 진행하면은 여기서 재심사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는데 결정도 전에 재심사 돌입한다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타입 A는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거고 결국에는 재심사는 거의 확정됐다. 그러니까 3차 NDA 신청은 진행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3차 NDA 신청 이후에 이제는 승인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물론 HAB의 주가는 계속 빠지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7월달 타입 A 미팅이 가까워질수록 6만원짜리로 회복하는 움직임을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49,000원 밑에서 매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절호의 찬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6만원 터치하고 나서 3차 NDA 신청이 실제로 이루어지면은 75,000원 자리까지 급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75,000원 이 자리까지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75,000원 터치하고 나서는 클래스 1이냐 클래스 2냐에 따라서 또 주가의 위치가 바뀌겠죠. 클래스 1이면은 8만원대 9만원대에서 박스권을 만들 거고 승인을 기다리면서 만약에 클래스 2일 경우에는 다시 75,000원에서 6만원대로 밀리면서 6만원 근처에서 박스권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승인을 기다리겠죠. 이해가 되시죠? 이런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클래스 1로 진행할 가능성이 지금 현재 높긴 합니다. 엘레바 테라피틱스랑 항서제약의 CMC 전문가들이 클래스 1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빠르게 2개월 내 승인을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HAB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뭐 엘테라 같은 경우도 임상 3상을 또 실패하면서 또 하한가가 나오기도 하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결국에는 HAB는 뭐예요? 리보세라님입니다. 그죠?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지만 뭐 파킨슨병 재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에는 리보세라닙이에요. 그리고 이 옵디보 여보이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옵디보 여보이가 시장에 빨리 진입했다고 해서 간암 치료제에 대해서 얘네가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옵디보 여보이가 23.7개월이라는 OS, MOS 값을 가지고 있지만 리보캄렐리주맙이 23.8개월이요. 이거밖에 차이 안 나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일주일 차이니까. 자, 일주일 차이밖에 안 나는 것 같지만 생존 기간이 실제로 대조군 대비 실험에서는 5개월 가까이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대조군 대비에서는 옵디보 여보이가 소라페닙이나 렘바티닙 대비 2.8개월밖에 격차를 벌리지 못했고 그 얘기는 뭐예요? 원래 소라페닙 같은 경우는 15개월 정도의 생존 기간을 보여주던 약물인데 옵디보 여보이가 임상을 할 때 당시에는 뭐예요? 약 20개월 이상의 생존 기간을 보여줬었다. 그러면 임상 환경에서 어떤 특이점이 있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리보캄렐리주맙은 소라페닙이 이때 당시 한 17개월 정도
18개월, 17개월 요 정도 나왔어요. 그죠? 16개월인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리보캄렐리주맙은 뭐예요? 23.8개월이 나왔죠. 그러니까 격차를 많이 벌린 거예요. 격차를. 그래서 대조군 대비 실험에서는 리보캄렐이 훨씬 뛰어나고 또 HR 위험비죠. 여기 써져 있죠. 위험비는 이제 사망 위험성, 부작용 수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부작용 수치. 자, 여기 부작용 위험성이 높다 이런 표현 써져 있죠. 옵티보 여보이가 리보캄렐리주맙보다 부작용 위험성이 더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옵티보 여보이 같은 경우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위험비를 마이너스 21%, 그러니까 부작용 사망 위험성을 21% 줄여놨고 리보캄렐리주맙은 자그만치 36%를 줄여놨기 때문에 격차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치료제 자체가 간암 치료제이기 때문에 간암 1차 치료제이기 때문에 간암 환자들한테 투약하는 약이에요. 간독성에 대한 부작용,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간독성 부작용은 실제로 간암 환자들에게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부작용이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리보캄렐리주맙이 이런 간독성을 잡아냈고 간독성 부작용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 둘이 경쟁했을 때는 리보캄렐리주맙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시장 경쟁력이 더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옵티보 여보이가 지금 막 승인받고 있고 유럽에도 또 신청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다. 어차피 리보캄렐이 이번 3차에서 승인받으면은 바로 유럽 신청할 거고 그죠? 바로 선낭암 신청까지 연달아서 할 거예요. 그리고 RLI 4008 그죠? 담간암 치료제 혁신 신약으로 등록되어 있는 이 약까지 신청할 겁니다. 그래서 재료가 계속 나올 거예요. 계속 나올 거고 유럽에서도 지금 계속 이 신청 관련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빠르게 FDA 때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정확한 맥점을 알려드렸는데 HAB 제가 알려드린 가격적인 맥점, 관점을 잘 보시고 따라오시면 되겠고 여기서 한번 더 빠지면은 사실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족분들 제 영상 댓글에다가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로 딱딱도사 이야기 잘 이해됐다, 딱딱 이해 잘 됐습니다, 머릿속에 쏙쏙 잘 들어왔습니다, 이런 댓글들로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는 어렵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머릿속에 쏙쏙 입력이 되게 도와드리기 때문에 잘 보시면서 매일같이 따라오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고 제가 지금 구독자 전용 혜택을 별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HAB 주주분들과 딱딱 주식의 가족분들께만 드리는 혜택이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 분들 이 링크 설명란에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거나 영상의 댓글을 참고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고 이 링크를 누르시면 이 페이지가 나옵니다.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 딱딱도사 김대표 아래 이용하고 싶으신 무료 혜택을 선택하시면 되겠고 선택이 다 끝나셨으면은 성함과 연락처, 유튜브에서 시청하신 종목명까지 세 가지를 정확하게 기입하신 다음에 아래에 있는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해서 이 무료 혜택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료 혜택 선택하신 분들은 텔레그램 가족방 입장 링크도 누르시고 조인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